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와 역사TV 김강원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올립니다. 오늘은 그 코로나 사태의 진실과 예언 2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이 만든 것이 확실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든 곳은 미국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된 최초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에서 자금 지원을 해가지고 2003년도에 발생한 사스 바이러스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거기에 에이즈 바이러스를 심어가지고 인류에게 치명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 게이츠가 말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류의 약 6,500만 명이 목숨을 잃을 거라고 이미 2019년도 10월 달에 인공지능을 통한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도한 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고 있죠, 이게.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죽지 않는 이유가 개인 간의 거리두기, 즉 마스크를 잘 쓰고 또 열심히 손을 씻어가지고 죽지 않는다. 즉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잘해서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리석은 그 국민들을 다 호도시키고 자기들의 의도를 관철하려는 그러한 의도죠. 그러나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우리 그 일반 모든 전 세계의 그 개인들에게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를 일으킨 그 세력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과연 이 사태를 일으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코로나 사태를 일으킨 그 세력들, 그 국가들은 첫째 너무나 국가의 재정 적자가 크기 때문에 이 재정 적자의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1년에 지출하는 이자만 해도 너무 막대해가지고 그 이자를 해결할 길이 없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 G20 국가들의 개인들은 다 부채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거의 잘 사는 사람들 모두가 빚이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모든 기업들 또는 개인들 역시 다 부채로 운영하고 부채로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하나 또 이 G20 국가들은 노령화 사유가 진입해가지고 너무 많은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많은 노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의도로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막대한 국가 부채 또는 개인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에게 막대한 돈을 국가가 지불을 해줘가지고 초인플레이션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초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폭락함으로 인해서 국가의 부채 또는 개인의 부채를 해결하려고는 그런 시도를 가지고 일단 이 코로나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이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뭘까요? 그건 당연히 화폐. 지금 세계 각국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개인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잃고 또 경제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주는 그런 얼마 안 되는 그런 돈들이 충분한 보상은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모든 국가들은 앞다퉈 가지고 개인들에게 전부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발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화폐를 찍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2조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불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약 2,800조 원을 지불하려고 하고 있고 일본도 개인당 약 114만 원을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돈들을 국가가 앞장서 가지고 개인에게 주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한 돈을 줌으로써 개인의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국가 권력을 강화시키고 일반 국민에 대한 통제를 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또 일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과 지폐 경제인 이런 이 지폐 경제 시대를 마감하고 화폐를 개혁해 가지고 새로운 디지털 암호화폐 경제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개인들에게 코로나 사태를 빙자해 가지고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일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일단은 코로나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 제한이 소위 말하는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당연시되고 있고, 또 그러한 그 권리 제한의 한도가 어떻게 되면은 더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에 보장되는 그런 권한을 넘어섰는데도 개인이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고, 또 언론이 인민재판식으로 계속 호도를 해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고, 전 국민이 마녀사냥식으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그런 지역이나 또는 사람에 대해서 배관시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이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이 코로나 사태는 앞으로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 이후 세계가 엄청나게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아마 인식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 이전의 세상에 살던 우리는 이미 그 좋던 시절은 다 지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바뀌는 코로나 이전의 세상과 코로나 이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 이후 세계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전의 세계와 이후 세계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새로운 세계가 출현한 것입니다. 즉, 코로나 이전의 세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였다면, 앞으로 코로나 이후 세계는 독재 민주주의 체제, 즉 전체주의 체제가 등장하게 되고 법치주의가 일단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고 또 개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반면, 코로나 이후 세계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통제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고, 현재 우리가 그 코로나 이전의 세계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로 개방 경제 체계였습니다. 무역도 자유롭고 사람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에서 통제하던 시장 경제, 즉 폐쇄 경제 체제로 전환이 됨으로써 앞으로 각 국가는 자급자족 경제 체제의 그런 시대로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분업 체계는 붕괴가 되고 코로나 이전의 세계는 불황과 디플레이션이 주를 이루었다면, 코로나 이후 세계는 장기 불황으로 돌입하면서 초인플레이션이 출현하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우리가 대인끼리 접촉하는 그런 대인 접촉 문화가 주류를 이루었던 반면에, 코로나 이후 세계는 온라인이 지배하는 사회, 즉 SNS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세계 여행도 다니고 그랬다면, 코로나 이후 세계는 이미 자유롭게 세계 여행 다니는 그런 꿈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학교에 출석해가지고 수업을 받고 직장에 출근해서 근무를 하지만 코로나 이후 세계는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가 시험을 받는 그런 세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줄어들고 젊은 층은 장기 실업에 시달리게 되며, 국가에서 엄청난 화폐를 발행해 가지고 엄청난 돈이 풀렸지만은
불황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지폐 경제 시대에서 디지털 암호화폐 경제로 바뀌면서 우리 개인들의 모든 그런 그 활동도 과거 아날로그 신분증에서 디지털 신분증으로 바뀌는 그런 세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이후 세계는 일단 우리 개인이 대비해야 될 것은 초인플레이션입니다. 초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일단 미국은 달러를 무제한 공급을 한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즉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이 통화 스와프와 레포를 통해서 무제한 달러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달러 무제한 공급은 달러에 대한 트래핑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휴지 조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이런 트래핑 딜레마는 1947년 로버트 트래핀이 첫 주장했는데 달러 유동성과 신뢰도 간에 엄청난 괴리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러한 괴리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코로나 사태 진정 시 후유증에 심각하게 시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즉 과잉 달러 공급에 인해서 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 기축 통화국의 유상 약화, 탈달러 움직임의 가속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출구 전략 추진이 쉽지가 않아 가지고 정치꾼인 최고 통수권자인 중앙은행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오히려 돈을 더 찍어 쓰자는 현대 통화론자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그러한 사태가 출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연임에 실패할 경우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것이며, 경기와 증시 안정 또는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인하 압력이 가중되고 또 제2의 10월의 일종의 그 충격, 이 충격이 어디서 만들어질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미중 마찰 등 대외적으로는 성과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를 없앤 것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될 가능성도 엄청나게 큽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모든 경제활동은 온라인 경제활동이 주무대가 될 것이며, 주저했던 재택근무 등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지급 결제 수단 등 화폐 생활에 큰 변화가 예상돼가지고 돈풀기 후유증으로 화폐의 신용도는 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화폐의 리노미네이션, 즉 화폐 거래액만 축소하는 그런 화폐 개혁이 예상이 되고 있고, 화폐의 리노미네이션은 거래 편의를 제고하고 기장 처리를 간소화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억제하고 달러 유상의 제고와 부패 및 위주지폐 방지와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화폐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에 따른 개인들의 불안 또는 부동산 투기의 심화, 화폐 추조와 각종 교환 혼란 및 비용의 급증으로 인해서 기축 통화국인 미국은 독자적인 리디노미네이션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역시 리노미네이션을 허리라고 보고 62년도 박정희 정권의 화폐 개혁을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거의 60년 동안 화폐 단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발전과 회계와 금융시장에선 경단위가 이미 출현했고 부정부패는 여전히 심하고 기득권층의 갑질은 계속 속출되고 있기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이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여가지고 상황 논리에 밀려가지고 이 리디노미네이션을 출현 시 엄청난 후폭풍과 또는 그러한 여러가지 경제적 부작용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화를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일종의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그러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더욱더 경제 침체를 불러일으키고 개인 간의 삶을 더 어렵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더욱더 제약되고 실업률은 더욱더 높아지고
기업들 역시 위축되어서 우리 한국은 제2의 아르헨티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코로나 사태로 인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예측을 간단히 해보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